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이승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신 이승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연자 본인의 고민 사연이 아니라 사연자 이제 주변인의 고민 사연입니다. 처남의 고민 사연이에요. 좀 특이하죠. 본인 고민 사연이 아니라 본인의 처남의 고민 사연이라니.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남은 올해 고1 막둥이입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했지만 고1 되면서 공부를 놓으려고 함.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공부에 관심 없음. 매일같이 논, 게임, 디스코드, 카톡에서. 두 번째, 본인이 공부머리 아니라고 생각함. 하지만 실제 성적은 중상위, 노력하면 상위권 가능. 세 번째, 공부 아니어도 기술 배워서 진로를 결정하려 함. 네 번째, 하지만 기술을 배워도 해당 기술을 기반한 육체노동은 하기 싫어함. 자격증까지만 따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기술을 원함. 다섯 번째, 키는 190cm에 육박하지만 운동은 거의 안 함. 여섯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자퇴하고 직업 전문학교를 찾아보려고 생각 중. 일곱 번째, 배우고 싶은 기술 또는 관심 분야 없음. 기술 따는데 경력 부분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 중. 최근에 알려줌. 물론 적성을 찾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응원할 생각이나 꿈이 돈 많은 백수이며 공부는 하기 싫고 몸 쓰는 일도 하기 싫음. 하지만 경제적 벌이도 괜찮고 워라밸을 원함. 그렇기에 적성을 찾기 전까지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CR도 안 박힘. 고1 처남 위에 성인인 처남이 하나 있는데 몸쓰는 일이라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고1 처남은 완강히 거부.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고1 처남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수정 월 230만 이상을 기준으로.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연을 보면서 특이한 게 일단 보통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장인 식구들 그러니까 그 장모님 장모님 식구들을 어떻게 사는지 걱정 안 하잖아. 뭐 처제나 처남 있어도 뭐 자기 인생이니까 지들이 꼬꾸라지든 말든 와이프하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고 원래 그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거 장땡이지 않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분리해서 따지면 사실 이거는 거미 사이나 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표님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뭐 처난 처제의 삶을 일일이 신경 쓰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거든. 왜냐 사실 뭐 매형 처남 관계가 사실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누나 매형 있고 한데 매형 있고 한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남은 아닌데 약간 멀고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개인적인 걸 얘기하고 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서로 터치 안 하고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경조사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보고 그게 답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처제나 처남이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괜히 뭐 형부 매형이라고 해서 간섭해가지고 잔소리 듣거든요. 만약에 뭐 사연자분이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뭐 야 너 너무 인생 막 사는 것 같아. 내가 그 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얘기하잖아. 그러면 매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매형이 뭐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신다고. 말이 좋아 매형이 솔직히 남이잖아요. 남인데 우리 엄마도 내한테 뭐라 안 하는데 왜 매형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자, 사연자분도 이런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고민사연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건 사실 근데 그러니까 매형 처남도 그런데 형부 처제 관계는 더 애매합니다. 더 애매해. 예. 챙겨주기도 좀 미안하고 여자니까. 예. 부담스러워요. 사실 처남 처제 둘 다 부담스러워. 남자 여자든 안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 경조사 같은 거 있다 보면 살면서 어차피 한 번쯤 봐야 되거든. 한번 봅시다.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매형 입장에서 본다는 것 치고 굉장히 처남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사연자분이 매형 입장에서 그 처남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기보다는 누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이거 사연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어떤 관계냐면, 자, 처남이 고1인데 그러니까 처남 치고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형제가 맞냐? 아니면 늦둥냐고 물어봤는데 늦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처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남하고 누나분이죠. 결혼하신 분, 와이프 된 분하고 20살 차이 난답니다. 19살 차이 난다고 했죠. 완전 늦둥이죠. 그러니까 말이 누나지 거의 엄마야, 엄마. 이 정도면 여러분 있잖아요. 누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누나, 동생 이 사이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 오히려 진짜 실제 엄마보다 누나가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누나는 다 컸으니까. 내가 아장아장 할 때 누나 대학생이니까. 그런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누나가 거의 엄마 걱정하는 거. 엄마 그러니까 누나분이 사연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 보면 어 그냥 단순히 남동생이 아니라 그냥 아들 같다고. 아들 같은 남동생인데 어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속으로 완전히 썩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질풍노도시기 때문에 방황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속을 무지하게 썩이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좀 방하고 있긴 해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 잡생각하고 맞는데 그렇다고 뭐 사고를 친다거나 뭐 비행을 겪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혹시나 재방송을 보여줄 생각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처남을 제 방송 영상 보라고 해가지고 추천 영상으로 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냐 하면 일단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일단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약간 전형적인 Z세대네. 예. 아셔야 되는 게, 자, 처남은 전형적인 이 Z세대 마인드예요. 일단 파악을 해야 돼. 자, 이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세대 차이 극복이에요. 거의 20년 차이잖아요. 네. 이게 왜 듣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님이 저 나이 때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 친구는 현재 시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20년의 개 차이가 있습니다.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이죠, 밀레니엄. 내가 저 나이 때 밀레니엄, Y2K, 1999년, 2000년 이때 아닙니까? 이때 감성을 가지고 그때 겪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처남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먹힙니다. 결론부터 말할게 안 먹혀요.
천하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대는 요겁니다. Z세대. 이 Z세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단 고생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 고생하는 걸 그냥 극도로 싫어요. 왜냐하면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M세대는 어느 정도 고생을 극복을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MZ, MZ라 부르는데 나는 그거 묶어서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르단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M세대입니다, M세대. 제 방송 보신 분 전부 다 M세대입니다. Z세대 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리 이제 길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를 꼰대려 봐요. 내용이 좋고 안 좋고 간에 꼰대려 봅니다. 제가 한 얘기도 꼰대처럼 들릴 거예요. 전 제가 하는 말이 10대들한테 무조건 꼰대처럼 들릴 거라는 거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요, 책도 안 읽어요. 책도 안 읽고, 경험도 안 하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아는 게 없잖아. 자, 아니, 여기 보면, 기술을 기반한 유체노동 하기 싫다. 기술은, 유체노동을 반드시 필수로 합니다. 예. 유체노동을 무조건 필수로 해요. 안 그래요? 단지,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을 띄고 있는 유체노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유체노동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술 중에 유체노동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윤님 빠지세요. 강윤 19살이라고 했지. Z세대죠. 님 빠져. 그리고 여기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Z세대 분들은 경험이 없어. 세상 경험이 없이 오로지 온라인 커뮤니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그런 거.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자꾸 뭔가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잠깐만. 클릭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제스터님 죄송해요.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같은 어른들이 얘기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 예. 오히려 엇나갑니다. 얘기하면 엇나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하고 게임해도 좋은데 졸업은 해라. 학교는 열심히 다녀. 자, 이 얘기한 게 낫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뭐 게임하거나 카톡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된다. 학교 다니고 출석도 열심히 하고 졸업은 해라.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막 고생하기 싫어하는 것도 알겠는데 뭐 근데 아직 너희 나이 때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알바 같은 거 한다거나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늦지 않으니까 학교는 그냥 지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 왜냐? 그리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현실을 좀 냉혹하게 얘기해 주세요.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대한 부분을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 이게 보면 다 온라인에서 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뭐 DC라든지, 내 장난하는데 이 친구 분명히 DC 아니면 뭐 우대 이런 거 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이트판 같은 거. 나중에 천안 컴퓨터 보면 깔려 있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로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거기서 나뒹구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자, 승현님한테 중요한 거는 승현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한테 확실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공부라는 걸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우린 그건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옛날에도 어른들이 공부하라 하면 공부합니까? 하기 싫잖아. 더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 명분을. 그러면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실을 빨리 일깨워줘야 됩니다. 뭐냐면 기술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혹시나 그 천안분의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기반한 유체 노동, 그러니까 유체 노동 하기 싫으면 기술을 배우지 마세요. 자, 천안분 잘 들으세요. 기술을 기반한 유체 노동을 하기 싫으면 기술을 배우지도 마시고 자격증 따지도 마세요. 운전면허증도 따지 마요. 운전면허증도 유체 노동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게 유체 노동 아닙니까? 운전하면 안 피곤하나요? 운전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장시간 동안 운전하면? 운전도 유체 노동입니다. 확실한 유체 노동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유체 노동이 없는 기술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직업훈련학교 가봤자 더 답이 없어. 고등학교 자퇴하고 직업훈련 가면 커리어 더 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임계 고등학교 자퇴하고 직업훈련학교 찾아보려고 생각 중. 왜 위험하냐? 뭐 사연자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기록부가 엄청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생각이, 저 친구들이 좀 위험한 게 그런 거야. 생활기록부 그냥 뭐 이거 있어봐야 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것도 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학교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만약에 고등학교 자퇴해버리면 진짜 난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이 고등학교 자퇴하면 뭐 검정고시 봐서 다시 대학 들어가겠다고. 대학 어디 들어갈 거야? 거기다가 자퇴하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거잖아요. 예,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기업 같은 거 낼 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자퇴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사고 쳤다고 생각합니다. 열애합은 사고 쳤다고 생각합니다. 열애합이 아니라 그냥 열애열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퇴했다. 그럼 얘가 분명히 뭔가 학교 생활할 때 뭔가 학교에서 뭔가 좀 문제될 만한 일이 했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어른들은 거의 100%입니다, 이거.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 자퇴나 뭐 퇴학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는 시각은 이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 발상이라는 것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있잖아요. 아니 권장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고등학생인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시킵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세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거 몰라도 졸업만 해라. 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정말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음. 자퇴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마저 없어버리면 그게 엄청나게 핸디캡이 된다. 왜냐하면 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나중에 혹시나 퇴학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 예, 그냥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해도 좋은데 학교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네가 뭐 게임 같은 게 상관없고 편하게 해도 되는데
아니 사회경험을 위해 성인 처남의 일을 같이 시키려 하지만 거부하며 용돈을 끊어도 본인이 주식으로 매우 소액벌이 계정 되파는 식으로 돈 벌고 그동안 용돈을 몇백 모아놨습니다. 아니 고1이잖아 고1. 자 아니 근데 고1한테 지금 알바를 시키는 것도 웃겨요. 예. 고1한테 알바를 시키는 것만도 웃겨.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고1인데 왜 일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현장 일을?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학생이잖아 학생.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그 사연자분하고 그 사연자 와이프분 그 누나 되시는 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17살이면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0대도 얼마나 불쌍해. 맨날 인문계 고등학교 가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오잖아. 그 자는 시간 빼고 학교에 그냥 거의 묶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부 집중합니까? 집중 안 해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야자 시간에 딴 거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야자까지 한 몇 시 마시잖아. 아침 한 7시 반 정도 넘어서 학교에 도착을 하면. 그럼 여러분 하루 왼종일 집중합니까? 다 집중해요? 집중 안 해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딴짓거리 하는 애들 많잖아. 어. 그리고 그런 공부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겪어봤잖아요. 아직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신 것 같아. 17살, 17살. 17살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처남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엇나가지 않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사고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군대에 무사히 전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아니 그냥 놔두세요. 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지독하게 너무 쫀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관심을 과다하게 가져. 정상적인 매형과 처남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아, 누가 어떤 매형이 저렇게 처남의 삶에 이렇게 깊게 개입하면서 이거 해라 저 해라 거해라 관섭을 늘어놓는 거야? 나 여지껏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특이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제 고1입니다, 고1. 고1이 뭘 알아요? 아니, 고1이 좀 놀면 안 돼? 게임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애들을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좋은 촉 다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이에 애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평생 가잖아. 애들하고 이렇게 좀 게임하고 놀았던 게 평생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왜 공부만 줄창했던 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여러분. 다시 돌아가라 하면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이 남동생이 뭐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시켜볼 필요도 없어. 자, 잠깐만. 아니, 기술적으로 한다니까 시켜보려고 하는, 왜 시켜보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한테 뭘 시킨다는 거야, 지금. 이 지금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 아니, 뭘 자꾸 이것저것 시키려고 그래. 그래, 놔두시라니까. 아, 저대로 살기 놔두세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처남도 처남이지만 사연자부터 이건 나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처남 친구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 나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저 나이 때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보면 생각만 한다는 건 실행에 옮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하는 거죠 생각만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그냥 생각만 한다는 거 저걸 무조건 실행할 거다. 아, 나 내일 가서 자퇴하고 직업 훈련할게 알아볼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저렇게 한다는 거지 실행이 못 옮길 겁니다. 원래 저 나이 때는 원래 저 나이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딱히 정해놓은 게 없어요. 얘 보시면 배우고 싶은 기술 관심 분야가 없는데 직업 전문 학교를 가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 직업 전문 학교가 그냥 짬뽕으로 배웁니까? 짬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도 직군 출신인데 아는데 분야별로 과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하면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하나 전공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 나이 때 방하는 게 당연하고 고민이 많은 것도 당연하고 저 나이 때 집중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교 때는 있잖아요. 그냥 사고 안 치고 말썽 안 피우고 학교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말썽 안 피우고 졸업하는 것만 하더라도 된 거야, 그걸로. 그걸로 된 거라니까요. 원래 이것저것 생각 많아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1 때 생각해봐, 고1 때. 그 나이 때 고1 때. 막 보면 이것저것 이것 딸 거라 저것 딸 거라 말만 하지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애들 진짜 많잖아. 어? 맨날 하는 말이 나 자퇴하고 프로게임을 해볼까? 근데 프로게임 못하잖아. 막 그런 말들 있잖아. 맨날 허풍처럼 나 자퇴하고 그냥 장사나 할까? 근데 하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말만. 어. 그냥 학교나 때려치우고 그냥 바로 공장 들어 돈이나 벌까? 말만 그렇게 하고 실험 경기사 나 본 적이 없어. 전 특성화고 출신이거든요. 실업계 출신. 실업계 출신인데도 그런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생각해봐요. 님이 그, 그 천안분 있잖아요. 천안분 담임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천남이 저 자퇴하겠습니다. 선생님 자퇴 신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자퇴한다고? 이게 돌았나? 그래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뭐 때문에 자퇴하려고 그래? 저 자퇴하고요. 직군 가가지고 기술 배우겠습니다. 그래 기술 배워. 이럴 것 같습니까? 에라이 미친 녀석아. 아이고 참. 난 또 뭐라고? 야 가서 공부나 해. 아유 진짜. 난 또 뭐 특별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뭔 일이나 싶었는데 뭐 직업 전문 학교? 야 이건 뭐 학교가 아니고 뭔데 그러면? 네 생각에는 고등학교가 낫겠냐 직업 전문 학교가 낫겠냐? 선생님한테 괜히 혼난다니까 가가지고 잔소리 듣고 안 그래요? 만약에 어 만약에 너를 만약에 자퇴시켰다 치자. 그럼 난 너희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부모님 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자퇴시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 자제분이 그 직업훈련학교 가고 싶다길래 자퇴줬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과연 가만 놔둘까요 선생님을? 아니 부모님 세대도 알잖아. 부모님 세대도 지금 고등학교 자퇴하면 얼마나 까마득한지 알잖아요. 어? 가만 안 놔두죠 당연히. 절대 가만 안 놔두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퇴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자퇴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고1 때 저런 게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고1 때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고1 때 저런 고민해봐야 고2, 고3 때 방황을 안 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진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고1 때 방황하는 게 고2, 고3 때 방황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공감하십니까? 왜냐하면 고1 때 방황 안 하다가 막상 고2, 고3 때 이게 터져가지고 성적만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차라리 고1 때 이것저것 잡생각 좀 하다가 고2, 고3 때 마음 붙들어 먹고 공부해서 수능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차라리 이때 고민 많이 해보고 나중에 고2, 고3 때 내가 봤을 때 고등학교 2학기 때부터 철들면 돼. 여름 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졌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야 공부 딱 각이 나와. 목적이 명확해져야. 공부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목표가 명확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든 가려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탐색하는 기간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고1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네, 생각해보니까. 올해 입학했으면, 지금 봐봐요. 3월 31일. 기껏해야 이제 4주야, 4주. 아직 고등학교 수업 교과서 제대로 펴보지도 않았어. 근데 무슨 걱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둬요. 사고 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십시오. 근데 키는 엄청 크네요. 야, 아니, 키는 엄청 크네. 유전입니까? 아니, 고1이 키가 190 가까이 된다고요? 야, 비결이 뭡니까, 이거? 와, 보통 키 크면, 1위 정도 키 크면 운동시키는데, 보통 집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데. 요즘엔 야구 시킬 텐데. 너 투수 한번 해, 몰래 이렇게. 이게 엄청 큰 거죠, 여러분. 여기 고1 때 180만 돼도 엄청 큰 거야, 여러분. 190이면 거의 뭐 전교에서 손에 꼽히겠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처남 이제 고1 된 처남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엇나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말썽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본인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진로가 설정되지 않아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방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아직 고등학교 생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예. 키는 진짜 부럽네요. 예, 키는 진짜 부럽네. 근데 키가 너무 크다, 근데. 키가 너무 커도 안 좋아, 여러분. 키가 너무 커도 안 좋아. 저기서 더 크면 좀 문제 있어. 저기서 더 커버리면. 그래서 놔두세요. 놔둬요. 예. 놔두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놀아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해. 그리고, 학교는 빠지지 마. 예. 학교는 빠지지 말고, 웬만하면 다 다녀. 지각도 하지 말고. 생기부만 잘 찍어도 돼.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생활기록부에, 출석부에 결석만 남기지 마. 요 정도 얘기만 하세요. 학교는 지각하지 말고 꼭 다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고1 때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방황이라는 게 꼭 나쁘지가 않은 게 방황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 전 중2병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한 번씩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일찍 찾아올수록 좋은 거야. 살면서 그런 과도기적인 이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찍 가지면 그만큼 나중에 가서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방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킨 대로 살았다가 나이 먹어서 현타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그런 경우 많아요. 잘 들으세요. 자, 이승윤 잘 들으세요. 그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고1 때 방황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고3 때 방황해가지고 수능 망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아. 네. 그런 경우 뭐냐 하면 그
대학교 몇 군데 가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부모님이 워낙 시키는가 시킨 대로 살았는데 이 시킨 대로 살았는데 대학교 오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 방송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서울대 한 명, 고려대 한 명 있었습니다. 명대 가면 다 정 잘할 것 같잖아. 다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부모님 시키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간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서울대 콩국 나오신 분 있죠. 그분한테 물어봤어. 서울대에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사람 있냐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 띵구는 사람도 있냐 하니까 띵구는 사람도 있대요. 이상하다. 그 학교 가려면 전국 단위 놀아야 되지 않냐. 물론 성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본 거 없이 그냥 철저히 공부만 하면서 강압적인 사교육을 이제 참고 잡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터져버려가지고 갈피 못 잡. 물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도 대학교 이제 간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졸업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시킨 대로만 살거든. 왜냐, 학생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게 부여라고 이렇게 학습을 받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뭐 참고 아니면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 주의식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냥 집어넣는 교육이잖아. 시키면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대학교 되면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내가 전혀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방황하는 거예요. 그 대입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대입병도 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입병보다는 중2병이 나은 것 같아.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천암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한 번씩 놀러 가면 천암한테 좀 뭐 맛있는 거 용돈 한번 주고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냥 천암한테 한 번씩 뭐 피자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주고 용돈 같은 거 쥐어주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럼 딱 끝입니다. 그러면 좋은 천암이에요. 좋은 매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매형.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그 친구가 먼저 고민을 꺼내기 전까지는 먼저 꺼내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 님이 먼저 자꾸 이렇게 언질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체가 부담이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친구가 꺼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얘기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님이 먼저 양보하고 기다려줘.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번씩 만나가지고 걔네들 돈 없잖아. 돈 없으니까 용돈 한 번씩 그냥 심사인당 하나씩 지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렇다고 매주라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뭐 이제 공부하다 답하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뭔가 편한 상대로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나중에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안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형부 언제 시간 한번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형부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형부가 아니라 처남이죠. 매형. 여자분들이라면 형부라 부를 테고 남자분이면 매형이니까 매형 언제 우리 집에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먼저.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럴 때까지. 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적당히 챙겨주고 그냥 잔소리 하지 마요.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녀. 이렇게만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됐습니까? 이제 좀 사연자분 좀 됐나요? 네. 그리고 요즘 세대 칩대들은 더 방황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방황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왜냐, 워낙에 인터넷이란 사회가 오히려 진로를 더 방해하게 만들어요. 잡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Z세대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보다 인터넷에 적혀 있는 글을 더 신뢰를 해요. 당장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태어난 애들 보면 2살, 3살 때부터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우고 있고. 그게 오히려 한글 배우는 것더 빨라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방황을 더 길게 할 거예요. 너무나 본 게 많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본 게 많기 때문에. 네. 자, 이 직업 전문학교도 생각해봐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인터넷 같은 데 끄지가 봤을 거야.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할 일은 없었을 테고. 안 그래요? 어디 사이트나 이제 카페 같은데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서 뭐 직업 훈련 학교 있다 이게 나왔겠지. 그러면서 본인이 검색해봤겠죠. 아무튼 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형하고 매형 처남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썩 이렇게 돈독하지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